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를 아이 둘 지나고 사고로 잃고 현재 장모님이랑 아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의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은 집안에 돈이 많으셨고 장모님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이 사시는 곳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장모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인어른이 자꾸 만나자며 다가오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장모님 부모님을 찾아가 빚 해결해 줄 테니 따님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 아내를 출산하셨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술, 담배를 엄청 하셨었는데 정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살면서 장인어른에 대한 원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 아빠니 먼저 떠나보낸 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그늘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나 경제적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없이 살아서 원치 않는 혼인을 한 장모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셨어요. 기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여서 그런지 아내도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장모님 혼자 계시니 저랑 같이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장모님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돌잔치도 끝내고 그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아내를 사고로 잃고 장모님도 저도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원래 지내던 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했던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마침 회사에서 다른 지역에 지점 하나를 더 낸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문에 장모님이랑 함께 지내기로 해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봐줬어요.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장모님도 저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장모님이랑 지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랑 장모님이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죠.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술을 먹었는데 조금 과하게 먹은 날이었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아내가 더 그리운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안 주무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장모님, 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박서방 왔어? 에휴, 나도 참 죽책맞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쉬어.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장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 윤경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저 진짜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맨날 술독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윤지도 제대로 못 돌봤을 거고요.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윤경이 엄마, 윤지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뭐가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장모님이랑 한참을 얘기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도 장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여자로, 장모님은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아이도 있고 결혼한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젊고 아내 닮은 장모님이니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애써 서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니 힘들 수밖에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윤경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추기 힘들어요. 박서방, 장모님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윤지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윤경이도 바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남아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르는 호칭도 바꿨어요.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닌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힘들었던 삶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동안 눌러왔던 걸 풀어내듯 밤이 되면 돌변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장인어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겠죠.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된 탓에 얼마나 욕구가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니 그 욕구가 표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밤마다 돌변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밤마다 뜨거워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뽀뽀를 하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에 일찍 잠을 재우고 있어요.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빠른 육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만 다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제가 평일 연차를 내고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컸을 때 혹시나 우리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평생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한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커가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딸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의 큰 욕심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아주 저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매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안일은 이제 뒷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음식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애들도 한참 잘 먹을 때인데 매번 배달 음식 먹는 것도 좀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매일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반찬 좀 해놓으면 안 돼? 내가 대충 꺼내 먹고 데워 먹을게. 다른 건 내가 다 하잖아. 밥만 좀 부탁해. 밥 타령은 진짜 시켜 먹는 게 얼마나 편하고 맛있어. 그냥 대충 좀 먹으면 안 돼? 나는 뭐 노니? 나도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힘들다고.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내가 안 해? 내가 다 해. 그거 하는 걸로 내가 당신한테 투정 부린 적 있어? 밥 먹는 거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맛없다고 애들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밥 해줄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데? 나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게 일이야. 나는 그럼 언제 쉬는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잘 되는데 계속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도우미 아줌마 부를게. 당신도 그러면 좀 편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도우미야. 그냥 밥만 좀 해주면 되는 걸. 그러니까 나도 밥하기 힘들다고. 자기가 차려 먹을 거 아니면 도우미 써 그냥.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 와이프는 자기도 힘들다며 도우미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 요즘 보면 돈 맛에 들려서 가정은 뒷전이고 자기 사업 확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프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보다도 많이 벌어오니 당연히 집안일도 제가 더 분담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기도 하고 식사 부분은 저보다 확실히 와이프가 실력이 좋으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렇게 짜증을 내며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도우미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지 싶어 아내가 불러준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 중이고 아내가 부른다던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김민영입니다. 사모님이 비밀번호랑 해야 될 일들 알려주셔서 했어요. 따로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집사람이 잘 얘기했겠죠.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단 짜서 식사 준비할게요. 저는 그냥 집밥이면 다 잘 먹습니다. 한식 좋아해요. 네, 그럼 한식 위주로 식사 준비할게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이 집안에 사람이 하나 새로 들어온 것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청소며 빨래, 설거지 등을 해주니까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보통 저녁 식사까지 차리고 정리까지 해준 뒤 8시쯤 퇴근을 했어요. 주말에 애들은 독서실을 가고 와이프는 또 사업차 나갔다 온다며 나가고 집에는 민영 씨랑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아, 민영 씨, 일하면서 쉴 때는 서재방 쓰셔도 돼요. 편하게 쉬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잘해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민영 씨 덕분에 요즘 제가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사장님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다 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다 사람 하는 일인걸요. 애들이 있으니 제가 더 잘하려고 해야죠. 아마 저도 애들 없이 혼자였으면 잘 안 했을 거예요. 멋진 남편의 멋진 아빠네요. 너무 부러운걸요? 아니에요. 민영씨, 8시에 끝나고 가면 가족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살아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가서 혼자 된 지 좀 됐어요. 신혼 즐긴다고 3년간 아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먼저 가버렸네요. 미안해요. 몰랐네요. 미안하긴요. 모르셔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요, 뭐. 그녀와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 정말 대화가 잘 통했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싶은 여자. 민영 씨가 제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드세지고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와이프랑은 다른 모습에 제가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잘 있지도 않으니 민영 씨랑 결혼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집에 와서 민영 씨랑 대화하며 저녁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민영 씨 음식 솜씨에 아주 반했어요. 와, 아줌마 진짜 맛있어요. 최고 최고. 저 요즘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일부러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원 가려고 집에 들렸다 가잖아요. 진짜 최고예요. 학원을 갔다가 보통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친구들이랑 학원 가기 전에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덕분에 용돈도 아끼고 화장품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 느꼈어요. 정말 일이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밖으로 놔두는 건지 와이프에 대해 저도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진 일이 있었어요. 보통 저는 청소할 때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민영 씨가 바닥 청소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퇴근 전에 끝내놓으니까요. 민영 씨가 주 6일 근무로 일요일만 쉬는데 저도 토요일에 골프 치러 나가거나 모임을 갔다 오거나 했어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근데 물걸레 청소기를 안 쓰고 손걸레로 바닥을 닦더라고요. 민영 씨, 설마 계속 손걸레로 바닥 닦은 거예요? 네? 손걸레로 닦는 게 제대로 닦이는 느낌이라 손걸레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릎이며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물걸레 청소기 있는데 그거 쓰시지.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 그런 건데요, 뭐. 민영 씨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로 바닥을 닦는데 뒤태를 보니 남자라는 동물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TV를 보다가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걸레를 들고 세탁실로 갔는데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걸레를 빨려고 하는데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확 나와서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민영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옷 다 젖은 거 아니에요? 얼른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옷이... 집사람 옷 안 입는 거 있거든요. 꺼내드릴게요. 네, 괜히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제가 옷 가지고 나올 테니까 수건으로 좀 닦고 있으세요. 저는 와이프가 안 입는 옷을 찾아 꺼내 서재에 있는 민영 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닦고 있는 민영 씨를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민영 씨, 여기 옷이요. 감사해요. 예, 그럼 저는 나가 있을게요. 사장님, 저거 이 옷 잘 어울리는지 봐주실래요? 네? 민영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 너무 좋아해요. 저도
민영 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서재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태 지내오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커져갔어요. 정말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둘만의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 폭발해 버린 거죠.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는데 너무 행복한 떨림이라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평일에 연차를 쓰면서 집에서 민영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앞치마를 두른 민영 씨를 뒤에서 안으며 달콤한 생활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줘서요. 와이프랑은 모든 걸 정리하고 민영 씨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한참 사춘기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몰래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겠죠? 집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친구 형석이한테 전화가 왔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를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형석이 녀석이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해보았다. 회의하느라 못 받았다. 준호야. 형석이 녀석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안 좋았고 울먹이는 목소리여서 깜짝 놀랐다. 뭔데? 무슨 일이야? 수찬이가 교통사고로 떠났단다. 형석이한테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하늘로 떠나버리다니. 근데 이 와중에 생각이 드는 건 수찬이 와이프 미영의 걱정이 앞섰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우리 4명은 늘 붙어 다녔다. 항상 넷이서 있으면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쭉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미영이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고이 접어 가슴 한구석에 놨었는데 졸업 무렵 수찬이랑 미영이가 사귄다고 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결혼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35살이라는 나이에 하늘로 떠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학창시절부터 쭉 함께 해온 수찬이를 떠나보낸 미영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너무나 잘 알기에 수찬이가 떠난 사실보다는 미영이가 더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월급쟁이라 일하다 말고 당장 장례식장으로 갈 수는 없었기에 퇴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부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이틀 연차를 썼다. 바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놔서 다행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형석이도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들어가서 보이는 건 영혼 없는 눈빛을 한 채 서 있는 미영이의 모습이었다. 그런 미영이를 보니 내 마음 또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라 그런가 조문객들은 많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는 수찬이 부모님께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은 나를 보더니 나를 안으며 더 목 놓아 우셨다.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수찬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수찬이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다. 수찬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미영이를 마주했다. 괜찮아?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냥 여전히
멍한 영혼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형석이가 왔고 우리는 조문객을 받고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찬이의 발인까지 마무리를 했다. 형석이는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한다고 했고 나는 미영이를 따라 유품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마음을 어찌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나도 아무런 말 없이 운전을 했다. 집에 도착을 했고 미영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미영이가 갑작스레 눈빛이 변하더니 웨딩 사진을 들고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미영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이거 놔! 미영이는 힘들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친 것 마냥 소리를 지르며 집을 엉망을 만들어 놨다. 모든 걸 쏟아냈는지 미영이는 그제서야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런 미영이를 안고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진정이 됐는지 그제서야 말을 하는 미영이었다. 준호 너한테 너무 못 볼 걸 보였다. 미안. 이제 가봐도 돼. 이렇게 두고 어떻게 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저 방에 들어가기도 싫다. 그럼 소파 위에 앉아있어. 내가 금방 치울게. 미영이는 소파 위에 앉아 또다시 영혼이 없는 눈빛을 하고는 멍하니 앉아있었다. 대충 물건을 정리하고 미영이한테 저녁을 먹자고 했다. 미영아, 저녁 먹자.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지. 생각 없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러는 거 보면 수찬이도 위에서 많이 힘들 거야. 내 말을 들은 미영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너 김수찬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바람난 여자랑 여행 가다가 사고로 죽은 거야.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해놓고 딴 여자랑 여행 가다가 저렇게 된 거라고. 미영이의 말은 정말 충격이었다. 수찬이가 미영이를 두고 바람을 폈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문이 막혔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요즘 예전 같지 않고 바람 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정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더라. 근데 원망할 사람이 없어. 원망도 못 해보고 그 여자랑 같이 떠나버렸어. 창피하고 비참해서 어디 말도 못해. 나 놔두고 혼자 가서 슬퍼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바람 피더니 꼴 좋다고 좋아해야 되는 거니? 진짜 가슴이 턱턱 막혀. 미영이가 계속 영혼 없이 멍하니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나는 말없이 미영이를 안아주었고 미영이는 내게 기대 또 한 번 목 놓아 울었다. 그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나는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다. 항상 미영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 짐을 정리하면서 수찬이가 바람핀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 정리를 하고 나서야 미영이도 마음을 다잡고 조금이나마 털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집도 내놓았고 이사를 했다. 예전에 미영이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이제 이렇게 매일 그만와도 돼. 나 일도 다시 시작할 거고 많이 괜찮아졌어.
왜? 너 나랑 밥 먹기 싫어? 나는 요즘 밥 같이 먹을 사람 있어서 좋은데. 너도 할 일 많을 거 아니야. 나 그만 불쌍하게 생각해도 돼. 나 진짜 괜찮아. 괜한 동정심으로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불쌍한 거 같잖아. 네가 뭐가 불쌍해. 그리고 나 동정심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오는 거야. 그리고 괜찮아졌다는 애가 맨날 그렇게 울상이냐? 충분히 위로됐어. 진짜 괜찮아. 이제 그만 와. 싫어. 계속 오고 싶어. 너 혼자 두기 싫어. 왜 이렇게까지 해? 형석이가 그러더라. 너 나랑 밥 먹고 다시 야근하러 회사 들어간다며. 힘들게 안 그래도 돼. 형석이 놈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 너 좋아해, 미영아. 우리 처음 만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좋아했어.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싶어서. 몰랐어, 준호야. 미안한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 수찬이랑 20년을 가까이 함께 했는데, 내 모든 청춘,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멀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 사랑이란 걸 다시 할 수 있겠어.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 난 그거면 돼.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 그냥 나한테 기대주기만 하면 난 그거로 충분해. 미영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이후로 나는 거의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쉬는 날이면 근처로 바람을 쐬러 나가고는 했다. 미영이도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았고 조금은 마음을 여는 듯 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미영이가 축하한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해줬다. 술을 한 잔씩 하며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 정말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너 이번에 바빠서 일주일 정도 못 봤었잖아. 그때 진짜 너무 허전하더라. 계속 생각나고 너가 없으니까 심장 한구석에 구멍이 난 느낌이었어. 미영아, 근데 솔직히 아직 너무 무서워. 너도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너까지 그러면 나 정말 앞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너한테 얘기하는 게 많이 고민됐는데 너가 나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 동안 묵묵히 옆에서 나를 참 많이 챙겨줬더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내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정말 고마워. 많이 힘들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마음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미영아. 나 17살 때부터 너를 좋아했고 너에 대한 내 마음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어.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너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고마워, 준호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미영이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떨리는 미영이의 얼굴을 잡고 입술을 포개었다.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내가 항상 꿈꿔오기만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 우리 상황을 다 전해들은 형석이는 축하한다고 얘기해줬다. 너 미영이한테 고백하려다가 수찬이가 먼저 고백해서
고백도 못한 거 아는데 이렇게 둘이 다시 이어지려고 그동안 네가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여태 결혼도 안 했나 보다.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 수찬이 하늘에서 미영이한테 덜 미안하게 네가 잘 해줘라. 나와 미영이는 제대로 된 연애를 먼저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아픔을 가진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